자, 안녕하세요. 다정입니다. 자, 저 이제 올해 2022년도 봄벌에 쓸 화분떡을 올해 지금 해다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저 같은 경우 한 2톤 정도 좀 들어갈 예상을 하고 지금을 해온 상태고요. 자,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제가 화분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이 11월 20일이에요. 오늘은 이번에는 하여튼 올해는 추위가 좀 빨리 와야 앞으로 하루 이틀 뒤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올 겨울도 추운 겨울이 된다고 예보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화분떡을 좀 미리 개는 거는 이제 화분떡에 효모라는 게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곡물 재료를 넣고 화분과 설탕 또 뭐 대두 뭐 효모 등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들게 되는데, 화분떡을 만들어서 바로 주는 것보다는 미리 만들어 놨다가 쉽게 해서 숙성을 시킨다 그래요. 균이 퍼지게끔 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숙성을 시켜야 균이 그 화분떡에 퍼져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숙성된 그 화분떡을 먹었을 때 애들이 소화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제가 그 벌키퍼라는 그 유산균제를 쭉 그 당에게 타서 실험을 했습니다. 6월부터 줬는데 나름대로 좀 많이 좋다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결과를 내서 올해도 화분떡에까지 제가 따로 놓습니다. 넣어가지고 겠고, 벌키퍼라는 유산균과 그다음에 그 단백질제가 있어요. 단백질제가 따로 있는데 그것까지 올해 또 추가해서 화분떡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벌 깨우는 시기는 각자 다 틀려요. 지역에 따라 좀 틀릴 수 있고 또 각자 봉주의 생각마다 벌 깨우는 시기가 틀려질 수 있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 옛날 기준으로 볼 때는 입춘 기준으로 봄벌을 깨웠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기온이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최소한 꽃피는 시기도 우리가 한 2주 정도 땡겨졌죠. 옛날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입춘이 아닌 1월 한 20일경 대안 때쯤은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자, 물론 벌 깨우는 시기는 제 여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부권 기준으로. 저쪽 남쪽 뭐 남해 쪽이나 전라도 쪽 완도 이쪽은 뭐 좀 일찍 깨우겠죠. 올해는 하여튼 추위가 온다 그러니까 예년보다는 아랫지방도 좀 추울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 아래쪽에는 뭐 보통 12월 달부터 또 깨우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씩은 틀린데, 일단 이 중부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대안 때는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한 1월 20일경이 대안 때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해다 놓은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가 화분떡 조제할 때 효모를 넣게 되는데, 효모 외에 벌키퍼라는 그 유산균제를 첨가를 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단백질제까지 첨가를 해서 다시 말하면 유산균이 다 화분떡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그 기간을 위해서 미리 해다 놓은 겁니다. 보통 저는 좀 한 12월쯤에 개는데 올해는 조금 일찍 갠 거예요. 한 달 정도 일찍. 근데 또 올해 또 날씨가 초진되니까 유산균이 그 퍼지는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쳐도 유산균이 활동을 못하죠, 균이. 그래서 미리 해다 놓은 건데 추위가 좀 빨리 온다니까 여튼간에 뭐 조금 뭐 문제보다도 하여튼 더 일찍 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은 그 우리가 지금 화분떡을 처음 갰을 때는 아마 그 색이 이제 약간 노릇끼리 하고 좀 예쁠 거예요. 근데 이제 유산균이 퍼지게 되면 이제 짙은 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화분떡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숙성을 시킨 화분떡을 줘야 벌들에게 좋다, 이롭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화분떡에는 참 여러 가지예요. 이제 화분떡을 만드는 비율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벌들이 이제 화분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본볼을 깨우면 알을 낳기 위한 그 행위죠. 본볼 깨우는 게. 그러면 얘들이 이제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화분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꿀, 그죠? 먹이. 우리가 지금 겨울에 월동먹이 준 거, 이 먹이와 그다음에 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이제 새끼를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저 화분하고 설탕만 개서 이렇게 화분떡이라는 걸 만들어서 올려주게 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화분하고 설탕만으로도 좋죠. 근데 화분하고 설탕을 넣게 되면 좋긴 좋은데 함량은 또 일부 단백질 성분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대두 단백이나 단백 또 단백 대두 단백이나 등등 이렇게 첨가를 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화분떡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직접 제조를 해서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벌이 몇 호가 안 되거나 또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좀 사서 쓰시게 되죠. 물론 양봉원에서 사서 파는 것도 요즘은 그 전문가들이 잘 만드시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단지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직접 만드는 거와 사는 거와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화분떡은 그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저 경제적으로 해서 가격도 생각해서 만들어야겠지만, 보통 그냥 우리가 화분을 많이 넣게 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요. 예. 하여튼 뭐 그 단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거기 그 화분떡에 어느 정도의 어떤 종류의 화분이 얼마만큼 들어갔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가서 갤 필요가 없죠. 보통 한 석 깨면 한 200개 정도 기준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양봉원에 조금 하시는 분들은 양봉원에 가서 사셔 쓰셔도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깨우기 나름입니다만, 보통의 중부 기준으로 볼 때는 한 통에 우리가 본볼까지, 다시 말하면 벚꽃이 필 때까지 보통 화분떡을 대략적으로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벚꽃이 들어올 때. 물론 벚꽃 화분이 들어오기 전에도 지역에 따라서 화분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 또 덜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요. 단지 우리가 벚꽃 필 때의 기준을 잡아서 그때까지는 화분떡을 준다. 그 시기는 대부분 우리가 개상 올라갈 때쯤에서 아마 이제 벚꽃이 필 겁니다. 개상 올라갔거나 그 전후기 때문에 하여튼 벚꽃이 피기 전까지는 화분떡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전 깨우는 시기에 따라서 뭐 한두 개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벌량에 따라서도 화분떡을 소비하는 그 차이가 있을 거고, 또 지역에 따라서도 좀 일찍 깨우시는 분들은 더 들어갈 것이고, 그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5kg 정도 잡으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 5kg, 4kg에서 안 주는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뭐 2, 3kg 주시고 안 주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벚꽃 필 때까지는 한 4kg에서 5kg 정도, 화분떡 하나가 한 1kg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화분떡을 만들어 놔도 기온이 낮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있어야 저게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해놓은 거예요. 뭐 만약 여름에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야 뭐 날씨가 높으니까 화분떡을 만드셔 갖다 놓으셔도 한 일주만 있어도 숙성이 되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만들어 놓는 거는 겨울에 이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통에 한 5개 정도, 넉넉 잡고 한 5개 정도. 뭐 벌새 세력 좋은 거는 뭐 사실은 계속 준다라고 하면은 5개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아까 기준점을 말씀드렸듯이 벚꽃 피기 전까지만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여나 벚꽃 피기 전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화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뭐 화분이 드문드문 들어오는 거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이렇게 벌통에 아침에 왔을 때 보통 오전에 화분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벌통을 봤을 때 벌들이 거의 다가 막 60%, 70% 이상의 화분을 달고 온다. 그 정도 되면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간혹 드문드문 들어오는 거 가지고 화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화분떡을 끊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벚꽃 피기 전까지 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올해는 제가 이제 뭐 어차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하시는 분들은 방법에서 사시면 좋아요. 사시되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밖에 비 안 맞게 보관해 주셨다가 우리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벌 깨우기 한 일주일 전에 따뜻한 곳에다가 그 벌통에 맞춰서 화분떡을 따뜻하게 데피세요. 데피셨다가 벌 깨울 때 따뜻한 상태에서 화분떡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올려주시면 좋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면 일주일 동안 또 발효도 많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주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봄벌을 깨우고 나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봄 가을로 많이 일어나죠. 설사병이라는 게 있어요. 노제마라는 거. 자, 이것도 원인이 일단 먹이 얘들한테 좀 좋지 않은 먹이를 줬을 때 우리가 당액을 생각하면 당액도 숙성이 된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설탕물 타서 주지만 설탕물도 좀 타놨다가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서 주게 되면 얘들한테는 어떤 소화에 있어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는 어차피 활동을 할 때니까 크게 관계는 없지만 특히 우리가 봄철에 얘들이 이제 겨울 월동을 봉구진 상태로 있다가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벌이 퍼져서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봄벌을 깨는 거죠. 그럴 때 이 당액도 미리 바로 타서 바로 뭐 자극사양 하신다고 바로 주게 되면 까딱하면 노제마 같은 그 설사 증세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전 반대로 또 화분떡도 될 수 있으면 숙성을 시켜서 줘야 이런 노제마 증세도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이제 봄에 그 자극사양 남들이 봄에 설탕물을 뭐 봉지사양이다 뭐다 해서 준다고 해서 따라 하셨다가 또 그런 증세가 있으신 분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제 봄에 굳이 자극사양을 하신다라고 하면 가을에 미리 월동사양 다 마치고 그죠? 가을에 좀 진하게 타서 보관을 해 두셨다가 그러면 겨울에 차가운 기온이라도 햇빛만 보게 이렇게 통 안에다 해 놓으면은 숙성이 됩니다. 설탕도. 그래서 그렇게 가을에 미리 했다가 봄에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여하튼 오늘은 이제 화분떡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화분떡은 좀 미리 구입을 하셔서 좀 유산균이 퍼질 수 있게 균이 보통 우리가 저는 벌기퍼 유산균제를 특별히 놓습니다만 물론 효모도 들어갔어요. 우리가 화분떡 조제할 때 보통 화분과 설탕과 대두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두보다 단백질 성분이 높은 대두 담배 그걸 넣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청국장도 들어갔습니다. 청국장도 들어갔고 이것도 균제지요 일종의. 그리고 이제 효모도 들어가고 그 효모가 사실은 이제 균제. 물론 거기에도 단백질 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우리가 효모를 넣는 거는 화분떡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넣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양봉원에서 다 기본적으로 그 재료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구입을 하셔서 처음부터 갖고 오시자마자 한 달, 두 달 남았는데 미리 방에 놓을 건 없고요. 밖에다가 따뜻한 곳에다만 놓으시면 돼요. 그랬다가 이제 깨우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방바닥이나 뭐 따뜻한 곳에다가 완전히 데핀 상태에서 화분떡이 따뜻해지면 그때 이제 봄벌 깨우면서 하나씩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뭐 화분떡은 또 조제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넣으시는 분들이 각자 틀려요. 다 화분떡 만드는 레시피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설탕 빼고 설탕을 뺀 나머지 우리가 화분이라든가 뭐 효모, 대두 이런 식으로 청국장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재료의 무게에서 50% 이상의 설탕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분과 대두와 효모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넣는다라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80kg다 그러면은 설탕을 80kg의 반은 40kg지 않습니까? 그래서 40kg 이하로 넣어야 된다. 40kg면은 세포도 안 되죠. 세포면 45kg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보통 우리가 화분떡을 만들러 가면
한 솥에 보통 설탕 무게까지 한 200kg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기계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재료를 한 190kg, 90kg, 100kg 맞추고 설탕을 한 보통 5포, 6포 이런 식으로 넣게 돼요. 그래서 뭐 레시피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전화 주시면 제가 한번 뭐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차피 200개가 많으면 몇 통 안 드시는 분들은 천상 양봉원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화분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내일 모레부터는 굉장히 추워진다고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춥다고 해서 벌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 달까지는, 그래서 요전 영상에 그랬죠. 앞으로 이번 주까지만 날이 따뜻하니까 미리 축소를 좀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벌이 추울 때 이제 앞으로 계속 춥게 되면은 벌 털어내기, 소비 빼기도 번거로워요. 벌이 뭉치면 잘 털리지도 않고, 또 뭉친 벌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나시 관계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주 내에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도 오늘이든 내일이든 소비 축소를 좀 해 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절대 뭐 내일 모레 영하 5도 10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벌이 죽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놔셨다가 쭉 날씨를 지켜봤다가 이제 계속 영상 10도 이하권 영하권이 유지돼서 벌이 안 나온다 하면 그때 안에 보온판 하나 대주고, 현재 개포 한 장이 있는 상태에서 비닐 제거 다 하고 개포 한 장 있는 상태에서 위에다 보온도끼 한 장 올려놓고 그대로 월떡 나시면 됩니다. 예, 벌량이지 절대 벌은 얼어 죽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벌량이 별량을 맞춰서 놓는 거예요. 그래야 또 월동도 잘 나고 봄에 우리가 봄벌을 깨웠을 때 가장 무난하게, 또 아카시아를 기준으로 무난하게 번식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다고 해서 막 걱정하실 거 없고 그대로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평균 지금 압축 3매 4매로 다 났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만 놔두는 겁니다. 안에 보온판도 다 해체가 됐고 비닐개포도 진작에 해체가 됐고 다 이대로입니다. 이대로 놨다가 정말 이제 12월 달 들어서서 이제 계속 영하권이다. 낮에도 뭐 영하 뭐 1, 2도, 밤에는 영하 뭐 4, 5도, 7, 8도, 10도 막 이렇게 내려갈 때, 그때 이제 천천히 이제 보온덮개 한 장하고 보온판 준비해서 안쪽에 대주고 위에다가 하나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겨울에는 기본적인 간단하게만 하시면 되고요. 봄볼을 깨우고 나서는 최대한도로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최대한도 보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